액티브셀 액티브라이프 세포닥터 어영 원장입니다. 진료실에서 정말 다양한 환자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원장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억울하게 암 진단 받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고통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온몸에 전이 돼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고통 없이 편하게 살 수 없을까요? 등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하는 병, 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3년 처음 통계가 작성된 이래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는 38년째 계속 암으로 나타났을 정도로 암은 흔한 사망 원인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살만하니까 암이 생겼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는데요.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낮에는 커피, 담배, 밤에는 술, 또 운동 부족이라든가 혹은 무리한 운동으로 버티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충격적인 암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고, 또한 정신적, 육체적인 충격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쁜 건강의 악순환으로 인해서 암이 빨리 발병, 성장하여 발견하게 되게 됩니다. 제 관점으로 볼 때 암세포는 세포 환경이 안 좋아서 세포들이 살기 위해 유전자가 변형되어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혈액순환이 오랫동안 원활하지 않으면 여기에 가는 모세혈관이 사라지고 산소와 영양 호흡을 받지 못한 세포들이 유전자의 변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려면 세포를 둘러싼 세포의 미세 환경인 이스트로셀룰러 매트릭스 ECM 조성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바다라든가 하천 같은, 공기와 같은 자연 환경의 오염은 전 인류적으로 신경 쓰는 반면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세포 환경이 더러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생명과학자, 제약회사, 의료 관계자, 심지어는 개인들까지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포 환경이 안 좋으면은 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고 세포와 세포 환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세포 구조물들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암을 치료하고 예방하려면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미세 환경인 세포 환경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암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 고통스러운 암을 편안하게 하면서 치료율을 높이는 패러다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을 유발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와 잘못된 생활 습관이라는 것은 누구나도 알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말초 혈관이 수축시켜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만들기 때문에 세포에 영양과 산소 공급이 저하되고, 또 세포 활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각종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원활하게 배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고 하루에 5천억 개 이상의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고 소멸됩니다. 각 세포에는 조절 기능이 있어서 서로 나뉘기도 하고 또 성장하기도 하고, 또 그 기능을 다해 필요가 없어진 세포는 죽어서 사라지기도 해서 세포의 수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이유로 인해서 세포의 유전자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소멸해야 될 세포가 제때 소멸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세포로 변하거나 불완전하게 자라난 세포가 과다하게 증식되게 됩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해서 볼록한 혹처럼 자리를 잡는 세포 뭉치를 우리는 종양이라고 하면서 그 중에 각 악성 종양을 암이라고 합니다. 자, 암세포는 DNA 변화, 즉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서 생성된 소멸되지 않는 세포로 인해 생성됩니다. 자, 생명 형상은 세포들에게 주어진 각각의 공정에 의한 활동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세포들은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작은 공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포는 큰 대동맥, 세동맥,
모세혈관을 거쳐 간질에게 공급된 산소와 영양, 호르몬을 에너지로 하여 유지하고 또 보수하고 또 보호하고 생성되면서 세포 활동의 결과 간접으로 또 배출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정맥과 임파관을 통해서 배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신체 말단까지 촘촘하게 뻗어 있는 말초 혈관들이 유령화돼서 없어지기도 됩니다. 그 결과 영양 공급과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세포들을 둘러싸는 ECM이라는 환경이 아주 나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악화된 ECM 환경에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한 세포들은 스스로 살아가기 위한 유전적인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암세포로 변이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겨난 암세포는 지속적으로 과다한 세포 분열과 비정상적인 증식을 해서 암세포 주변에 또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서 또 영양소와 산소를 탈취하여 암세포에게 공급하게 됩니다. 또한 일부 암세포는 혈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순환하며 다른 장기에 부착해서 자라게 되고 퍼지는데 이것을 암의 전이라고 하죠. 정상적인 세포는 세포 표면의 섬으로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해서 세포 분열과 사멸을 조절하여 항상성을 유지하지만은 소통을 끊고 고립된 암세포는 지속적으로 분열하고 주위 조직, 장기로 침입해서 장기의 기능을 마비시키게 해서 결국 중요한 장기의 기능 장애로 인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특정 부위에 혈액 공급이 안 되면은 암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포가 살기 위해서 신생혈관을 만들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현재까지 알려진 암의 일반적인 원인이 바이러스라든가 세균, 방사선 노출 및 유전자 변이 등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만 대부분의 암의 정확한 발병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발병 원인이나 진행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고 불규칙해서 예측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니 흡사, 케이오스 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케이오스 이론은 외관상으로는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배후에는 어떤 법칙이 그 운동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돈에서 질서를 발견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기후 예측 연구를 한 로렌츠입니다. 로렌츠는 아무 규칙성이 없어 보이는 대기의 움직임에서 규칙성을 발견한 로렌츠 어트랙터라는 혼돈의 기하학적 형상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여했습니다. 혼돈 속에 규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자,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 발생 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환자분들의 공통점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잘못된 건강상식을 따르면서 오랜 시간 나쁜 습관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습관의 결과들이 준 것은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인체 각 부위에 산소 및 영양 공급 장애를 유발해서 신체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질병으로 발전하는 것이죠. 자, 암의 원인은 유전이 5% 이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력이 한 60%라고 하는데 이것은 결국 식습관과 생활습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 다 같이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나쁘면은 같은 병이 생기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렇다면 암을 유발하는 잘못된 건강상식 및 생활습관은 과연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암 발병 원인 중에 하나로 육식 위주, 짜게 먹는 식습관,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운동을 하지 않는 생활습관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진료하면서 확인하는 바로는 암 환자의 대부분이 그런 악순환 고리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악순환 고리에 빠져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활습관, 찬물 중독, 맹물 중독, 커피와 같은 카페인 음료의 잦은 섭취, 국을 먹지 않는 습관, 또 사우나나 바지로 또 땀을 빼고 또 운동을 안 하거나 혹은 과도한 운동 등의 생활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커피는 적당히 먹으면 항암 효과가 있고 국은 짜니 생수를 마시면서 열심히 운동해야 건강한 거 아닌가요? 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잘못된 건강상식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됩니다. 잘못된 건강상식 중에서 커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유방암, 갑상선암, 결선암, 난소암, 대장암 등을 지닌 비교적 젊은 환자들은 커피에 대해서 암과 관계없다고 생각하며 암 진단 후에라든가 항암 치료 과정, 방사선 치료 과정에서도 습관적으로 계속 커피를 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의료인들도 커피와 암은 관계가 없으니 마셔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결과 비교적 초기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서 정말 재발되거나 전이되거나 악화되는 안타까움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커피는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성분 때문에 바람의 원인이라고 하지만은 저는 발암 성분보다도 커피의 이뇨작용에 주목합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촉진하기 때문에 물을 소변을 배출하게 되어 간질의 감소 및 혈액량 감소로 혈관의 수축을 초래합니다. 세포의 환경에 필요한 간질의 감소로 인해서 저산소, 저영양 상태가 되고 세포의 기능과 구조 형성에 문제가 초래하고 세포 활동 결과로 나오는 노폐물이라든가 활성산소가 배출이 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쾌적해야 할 미세 환경이 여기 더러워지고 엉망인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정화되지 못하여 오염된 세포 환경 속에서는 세포가 원만하게 활동할 수 없게 되어 세포와 당사슬을 비정상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 결과 세포가 살기 위하여 변이가 일어나게 되죠. 또 잘못된 건강상식 중에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이 좋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건강 상태에 적합한 정도의 운동을 하십시오. 간질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한 운동은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산소 공급이 안 되어 젖산이 증가해서 어깨, 허리, 관절, 몸 전체에 무리를 주어서 오히려 건강에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 환자분들이나 암 환자 또는 심한 비만으로 고민하는 분들의 경우는 혈액량을 충분히 유지하고 간질량을 충분히 유지해서 영양소를 보충해 주면서 회복한 후에 단계적으로 본인에 맞게 운동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건강상식 중 국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국은 짜다. 건더기를 먹고 국물을 버려라. 그래야 건강해진다. 이런 말을 무수히 들으셨고 그 공영방송에서도 특집 프로그램으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국물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이 국물은 염분덩어리, 비만, 건강을 해치는 악당으로 만들었으며 이러한 여파로 많은 분들이 국물을 기피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의학적 관점에서 본 국은 전해질이 풍부하게 녹아 있으며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포함된 최고의 음식으로 먹는 수액과 같고 사계절이 뚜렷하고 일교차가 심한 한국의 자연환경에 아주 적합한 음식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총상을 입거나 사고로 출혈이 발생, 갈증이 생기면 입이 마를 때 맹물을 못 마시게 하죠. 맹물에는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흡수되지 않고 오히려 나트륨 배출을 막기 위해서 혈압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맹물을 섭취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응급처치 후 의사는 어떤 처방을 내릴까요? 생리식염수를 기본으로 한 수행요법을 우선 시행하여 체액을 유지시켜 줍니다. 예전에는 연탄가스를 마시면 어떻게 했나요? 동치미 국물을 마시겠습니다. 동치미는 나트륨을 비롯한 전해질이 포함된 액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의 전통 산후조리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더 빠를 듯 하네요. 출산은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죠. 산모의 몸 상태는 당연히 말초 혈관이 수축되어 있는 것이고 피부에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여 피부로 체온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냉수나 찬 음료를 마시는 것은 물론 찬물로 샤워하는 것도 금하며 최대한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방식으로 산후조리를 합니다. 그러면 산모는 무엇을 먹나요? 네, 영양가 높은 반찬을 먹되 삼시세끼 또한 시간에 5번 이상 국을 먹게 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산후조리를 하면은 부기가 빠지고 정상적인 체온이 또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말초혈관이 수축돼서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고 세포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간질액이 부족해져서 산후풍이 발생해서 근육이 마르고 오히려 대사가 안 일어나서 비만이 생깁니다. 즉 전신통증, 관절통, 부종, 두통, 소화장애, 수면장애, 불안, 우울증 등의 증세를 호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국은 생각보다 짜지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국이 짜서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콩나물국, 미역국, 시래기국, 황태국 등 대부분은 라면, 피자, 칼국수보다 염분 함량이 현저히 적습니다. 그러니 수액인 국을 안심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만성 콩팥병이나 신부전 등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은 나트륨 등 특별한 식단 관리가 필요하니 주치의 처방을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국을 많이 먹어도 괜찮나요? 네, 많이 드셔도 됩니다. 오히려 저는 국을 더 많이 드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안 드시고 있는 분이라면 꼭 드시라고 강조하고 싶고요. 특히 피곤하거나 탈수 증상이 있을 때는 잠자기 전이라도 국물 한 대접을 드시기 권합니다. 2019년 노벨 생리의학상은 3명을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는데 산소가 부족할 때 암세포가 살아남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암 환자는 HIF, 즉 하이폭시아 인듀서블 팩터라고 했는데 저산소성 유발인자를 만들어서 유전자에 부착하게 됩니다. 저산소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에리스로포에틴을 생산해서 적혈구를 만들어냅니다. 또 VEGF라는 것을 증가시켜서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서 생존하려고 합니다. 특히 고형암의 경우에는 저산소 상태에서 암세포의 생존과 혈관 형성에 필요한 HIF를 다량으로 유발하기 때문에 HIF 표정 항암제를 개발하려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생활 습관에 대한 교정으로 혈액순환 잘 되게 하고 세포 환경에 산소 공급을 잘 하게 하면은 당연히 저산소 유발인자인 HIF가 사라지기 때문에 암 예방과 치료에 당연히 항암제보다 더욱 도움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 혹은 육체적 스트레스가 생기면은 호르몬의 영향으로 말초 혈관들이 수축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체액을 줄이는 나쁜 습관을 고수하게 되면은 혈액순환 장애로 산소와 영양 결핍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우선 수액 치료를 통해서 체액을 늘려주어 전신의 혈액 공급과 간질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마중물을 줘야 합니다. 그런 후에 먹는 수액이라고 할 수 있는 국을 삼시세끼 충분히 규칙적으로 섭취해서 체액, 즉 혈장과 간질액을 유지시켜주고 일시적인 혈액순환으로 순간의 행복을 주는 나쁜 습관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커피를 마시거나 사우나나 과도한 운동으로 땀을 쭉 빼는 것 등을 피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세포에 이로운 영양소를 섭취하여 몸이 회복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암이라는 진단을 받거나 정말 항암 치료 때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특히 항암 치료 시 독성으로 신체 모든 말초 혈관이 수축돼서 손끝, 발끝이 저리고 구역, 구토, 소화장애, 탈모라든가 전신 근육통, 수면장애, 우울증, 영양장애 등으로 세포들이 저산소, 저영양 상태로 엄청난 고통으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때는 정말 우리가 충분한 영양 수행 요법과 안정 치료 등을 통해서 혈액순환과 세포 간질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산소와 영양 호흡을 해주어서 비정상적인 세포 환경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암 치료에 있어서 절대적 우선순위에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세포의 환경에서의 간질약 정성화 치료이며 당연히 치료율이 높아지고 암 환자의 삶의 질도 높아지게 합니다. 이러한 영양소화 누법과 세포 재생에 필수적인 면역탄수화물인 그리코영양소, 즉 면역탄수화물을 포함한 천연 기반으로 한 영양소와 영양소 밸런스가 맞는 음식을 충분한 국물과 함께 섭취해서 세포 환경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포 환경을 가능한 한 정상화하는 습관으로 생활하면 암을 충분히 미리 예방할 수 있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세포 환경 조성이 암을 예방하고 또 치유하고 고통스러움을 많이 경감시켜주는 것으로 치료에 있어서 관건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